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고수김치? 술자리에서 하는 김치 게임이라고 아세요? 각종 과일과 채소로 만든 김치를 검색해서 정말로 김치가 나오면 벌칙을 받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면 모두 다 김치를 만드는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게임이에요.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김치를 많이 먹고 정말 좋아해요. 김치 백과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치의 종류는 약 2,400여 가지, 김치를 이용한 요리법도 약 270여 가지나 된다고 해요. 기상청과 기상업체에서는 매년 김장 적정 시기도 알려줘요. 벚꽃 개화 시기와 단풍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주는 것처럼요. 올해 서울의 김장 적정 시기는 바로 오늘! 김장철을 맞아 김치볶음밥과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또 반찬으로 김치까지 먹는 우리를 위해 알고 먹으면 더 맛있을 김치 이야기들을 마련했어요. 입맛이 싹 돌 테니까 김치랑 밥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의 알파, 두유노 김치입니다. 먼저 김장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입동을 전후해서 김장을 했어요. 여기 1925년 11월 6일 신문기사를 볼까요? 입동이 지금 겨우 사흘을 격하였으니 우리 조선 사람의 겨울살이로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되는 김장을 담글 때가 또다시 돌아왔다. 이처럼 겨우내 식구들이 먹을 김치를 담그는 게 꼭 필요한 월동 준비였어요. 김장을 하니 삼동, 즉 겨울 세 달의 걱정을 덜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지금은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11월 중순부터 말까지로 적정 시기가 바뀌었고 김장 자체도 예전보다 많이 하진 않지만 김장의 풍경들은 역사적, 사회적 기록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식 명칭은 김장, 한국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죠. 한국인의 정체성, 가족 등 공동체 문화, 자연과의 조화까지 어우르는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2년 후 김치가 다시 한번 등재됐다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대체 무슨 일이냐?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치 담그기 전통을 등재한 거예요. 내용도 꽤 비슷하죠? 당연해요. 같은 민족의 같은 음식이니까요. 공동 등재 가능성을 놓친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2018년에 등재된 씨름의 경우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했었거든요. 언젠간 김치와 김장도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고 많은 김치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김치는 빨간 통배추 김치. 김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지금 모습의 김치가 자리 잡은 데는 이 두 번의 기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임진왜란 시기에 이 빨간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온 거, 이거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속이 꽉 찬 결구형 배추가 본격적으로 재배된 것, 이때가 19세기쯤이에요. 그리고 1950년대의 김치 역사가 또 한 번 바뀌어요. 우장춘 박사, 그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춘 박사가 기존 배추들을 교배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든 거예요. 참고로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은 우장춘 박사가 아니고 다른 일본 학자였대요. 맛도 좋고 병충해도 강하고 속이 더 꽉 차고 크기도 큰 이 배추 품종이 바로 원예 1호, 2호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선정된 대한민국을 바꾼 과학기술 70선에 뽑혔을 정도. 2012년에는 국제식품분류상 차이니즈 캐비지에 속해있던 우리나라 배추가 김치 캐비지라는 이름으로 분리됐어요. 역시 김치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답죠. 우리가 잘 차린 밥상 얘기할 때 삼첩반상, 칠첩반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김치는 그 첩, 그러니까 반찬수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왜냐? 밥, 국과 함께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인이 먹는 김치 양은 1년에 무려 37kg 정도예요. 하루에 100g, 공깃밥이 200g 정도니까 일주일이면 공깃밥 3개 반 분량을 먹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많은 김치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 여기서 한국인들의 김치의 진심 모멘트가 나와요. 아시다시피 예전엔 땅에 장독을 묻고 김치를 보관했어요. 바깥 기온에 관계없이 땅속은 같은 온도가 유지되니까 김치 보관엔 딱이었죠. 세상이 변하면서 한국인의 주거 공간도 주택에서 아파트로 달라졌어요. 1984년에 김치 냉장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았대요. 김치 때문에 냉장고를 들인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장독을 묻을 곳은 없었죠. 그런데 이 틈새를 만도의 김치 냉장고 김채가 파고들었어요. 아예 아파트촌의 김치 냉장고 5,000대를 3개월간 무상 대여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해보니까 땅속에 묻었을 때랑 맛이 비슷하네? 하고 알게 된 거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김치 냉장고는 3년 만에 생산량이 500배가량이나 늘어났다고 해요. 지금은 뭐 1가정 1김치 냉장고 수준이죠. 포장김치가 처음 탄생한 것도 이 무렵이에요. 김치 자체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오비맥주를 만들던 두산이 우리의 발효기술을 활용할 데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1987년 최초로 포장김치를 만들었다고 해요. 김치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탄산은 흡수제를 개발해서 해결했고요. 김치의 진심이라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 덕분에 또 김치의 진심이 되는 한국인들, 김치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치라는 영어 단어는 코덱스, 즉 식품 국제규격에도 올라가 있어요. 국제 통용어로 쓰이는 거니까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인 게 확인이 된 거죠. 이처럼 김치는 K푸드의 대표이자 글로벌 푸드로 거듭나고 있어요. 한 조사에서는 글로벌 김치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무려 23억 9천만 달러라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중국이 최근에 김치 공정이라고 불릴 만큼 어이없는 도발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도 알고 세계도 알고 사실은 중국도 알 거예요.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는 것. 근데 잘 알아야 잘 지킬 수가 있잖아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추억이 가득한 한국 음식의 결정체 김치. 오늘의 알파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김치의 진심인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알파 47초로 마무리할게요. 김치 없이 못 사는 한국 사람들, 사진 찍을 때도 김치라고 하고 술을 마실 때도 김치 게임을 하고 1년에 무려 37kg씩이나 김치를 먹죠. 겨우내 먹을 김치를 위해 김장을 하는데 그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정도예요. 북한도 김치를 똑같이 등재했는데 같은 음식에 다른 유산, 언젠간 합쳐질까요? 맛있는 김치를 위해 우장춘 박사가 배추도 새로 개발했는데 지금은 한국 배추 이름이 김치 캐비지가 됐어요. 한국인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땅에 장독을 부를 수 없게 되자 포장김치와 김치 냉장고도 만들었고요. 맛과 건강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김치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어요. 중국이 김치를 자기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치 공정을 실시하는 등 위기도 찾아왔고요.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소울 그 자체, 김치. 여러분, do you know 김치? Do you like 김치?